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에서 불이 났습니다.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이 불은 방음 터널로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처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일단 한때 소방대응 2단계까지 갔다는 건 굉장히 큰 화제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 대응 2단계면 재난이 잦으니까 좀 많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죠. 1단계와 2단계는 가장 큰 차이는 사고와 재난입니다. 그래서 벌써 2단계가 됐다는 거는 재난이고요. 인근 소방서, 지자체 소방서 뭐 5개, 10개까지 소방력을 동원해야 되는 큰 재난 사고였습니다. 네, 이번 화재를 보면 사망자가 당초 6명으로 집계됐지만 중복 네. 보고가 되면서 사망자 5명, 사상자가 40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규모가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공간적인 특성이 일단 앞에 방음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터널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를 보호하던 차량이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그때부터 우리를 가두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추돌한 트럭 근처에서 갑자기 화재에 노출이 되면은 피난하지 못하실 수 있고요. 네. 또 거리가 좀 떨어졌더라도 빠른 판단으로 차량을 버리고 탈출했어야 되는데 좀 그게 지연이 되면 또 이런 피해가 커지게 돼서 열과 연계를 가두니까 또 사망 피해도 커지게 됩니다. 네. 지금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터널이다라고 네. 하셨지만 저도 저기를 지나가 봤지만 옆면은 또 뚫려 있는 곳이고 네. 위에는 막혀 있는 터널형이긴 하지만 열린 공간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연기가 차고 막힐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네.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저기가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고요. 근처에 신도시가 있으면서 저 지역이 근처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이후에는 학교까지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옆면까지 막아가는 중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천장 재질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이 방음 터널은 공사비에 있어서 경량화, 금액을 낮춰서 길이를 길게 하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 폴리카보네이트 제품을 씁니다. 가볍고 성능이 좋은. 근데 이게 화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화재를 급히 확산시키고 피해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 방음 터널이 일반 터널에 비해서 화재에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정말 시뻘건 불과 함께 검은 연기가 많이 나거든요. 네. 이게 또 밑으로 많은 것들이 또 불똥처럼 또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맞습니다.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볍고 잘 깨지지 않고 그다음에 방음 성능이 뛰어난 폴리카보네이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성능으로서는 좋은데 화재에서는 취약합니다. 녹는 점이 230도밖에 안 되는데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최소 온도가 400도씨, 그리고 이렇게 트럭 같은 경우는 차가 높으니까 위에 온도가 700도씨, 800도씨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녹으면은 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녹자마자 이게 다시 연료가 되거든요. 녹아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열연기, 화염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갑작스럽게 불길이 크게 번졌다. 아까 그 재료 때문에 방음 터널이한 특수성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터널에서는 그럼 이런 화재에 그냥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네. 다리도 콘크리트로 짓고 집도 콘크리트로 짓잖아요. 네. 우리가 저런 화재를 일반 건축물에서 볼 때는 물류창고 화재를 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샌드위치 패널 화재, 비닐하우스 화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불에 견디는 내화 성능을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지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번지는 상태는 불이 밀어 올리다가 위에를 닿으면은 제트플로어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퍼지긴 합니다. 네. 근데 가면서 이게 또 불을 붙여나가게 되니까 천장이 또 불에 타는 재질이니까 네. 그래서 가중이 돼서 불을 옮겨 붙이는 그런 피해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불이 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오늘도 보면 많은 분들이 차를 버리고 네, 급박하게 대피를 했다고 전해지거든요. 네, 네.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저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취약합니다. 네.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훨씬 더 많은 콘크리트 터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이 밀어 올려서 위에 닿으면은 옆으로 빠르게 흐르게 되는데요. 밀어 올리는 힘이 클수록 아무래도 더 빠르게 흐르게 되겠죠, 옆으로. 그래서 화재 초기에는 확산 속도가 0.5에서 1m/s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인근에서
차를 버리고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으로 대피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차가 우리를 일반적으로 보호하고 아하.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앞 터널에서 앞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는 제가 차가 호수에 빠진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호수에 빠진 차 안에 머물면 위험성은 높아지는 거니까 반대쪽으로 대피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작은 화재가 아니면 또 직접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급한 피난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터널 같은 경우는요, 250m마다 그 옆 터널로 피난할 수 있는 피난구를 법적으로 만들어 둡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운전하시면서 유도등 많이 보시고 해서 그렇게 피난을 하셔서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 오늘 5분이 돌아가셨단 네.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다들 승용차 안에 계셨어요. 네. 아까 잠깐 얘기 주셨는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꼭 판단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은 뭐냐면 네. 바로 앞에서 그 추돌해서 사고 난 바로 앞에서 만약에 계셨다면은 즉시 화열에 노출이 되니까 어떤 조치를 못 하셨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후자인 전자처럼 이게 좀 대피를 빠르게 안 하셔서 기다리다가 이런 사고가 나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거는 어떤 국민적인 인식 이걸 떠나서 선진국에서도 많은 터널, 철도 터널 화재 사고를 보더라도 차량 안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하. 아무래도 좀 그런 순간적인 판단을 쉽게 하는 건 어려우니까 우리 시청자 시민들께서도 빨리 좀 대피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인식을 앞으로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이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체 발화인지 추돌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 정확한 원인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네, 그렇겠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그 차량은 네. 어떤 차를 막론하고 전기차든 뭐 경유차든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내부에 탈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부터 버스 트럭까지 화재 모두 다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충돌을 하게 되면 이게 큰 에너지가 생기게 되니까 그 벽면을 타고 화재가 올라가면요. 사실 이번 안타까운 사고 이전에도 2년 전에 용인 화재에서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새벽이었고 200m가 되는 방음 터널이 다 타버렸어요. 네. 근데 인명 피해는 없었거든요. 근데 또 하필 그때 차량이 그 수입 차량, 그 차량 화재가 많았던 그 차량이라서 그쪽에 좀 인복이 집중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교훈을 삼아서 구조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좀 서둘러 준비를 했었으면, 예, 그래서 앞으로라도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론 중간에 있는 갱문을 네, 통해서 이제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네, 보니까 이번에는 중앙 분리대를 또 터서 차를 움직이게 해서 가게 네.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차를 버리고 가는 게 맞냐? 네. 아니면 중앙 분리대가 열리면 빨리 차를 돌리는 게 낫냐? 어느 게 더 맞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네.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에서는 차량 한 대가 전소가 되고 화재가 확산되는 상태에서는요. 호수에 차가 빠진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네. 빠른 판단으로 차를 버리고 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초반에서 상당 기간 동안은 그 보통 그 이동할 수 있는 속도가 네. 화재 확산 속도보다는 빠릅니다. 근데 이제 단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연기 확산 속도는 더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중간 피난구를 만들어서 터널의 끝까지 피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즉시 피난하는 게. 그래서 그런 시설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다 완진이 된 상태고 그렇다면 수색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추가적인 피해자는 없다고 거듭 발표를 하신 걸 보면 수습은 거의 되신 것 같은데요.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 판교 물류센터 화재에서 봤던 것처럼 네. 이 철구조물은요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화열에 노출이 되면 구조 강도가 급하게 떨어집니다. 아하. 지금 패널들은 다 녹아내렸는데 그때 온도가 500도씨 이상이 노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철 구조물의 강도가 최소 2분의 1 이상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탈락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한 안전 진단도 조심해 가시면서 그다음에 수습 작업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이런 터널을 만들 때 아예 이제 콘크리트처럼 화재에 강한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네, 일단 가격 때문에 많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면 될 일인데요. 하면 될 일인데 이게 이제 어떤 처음에 건설을 할 때 예산을 책정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주변의 개발 단계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지자체 간의 협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용인의 그 방음터널 화재도 복구 예산을 2년 동안 만들지 못했습니다. 서로 미루다가. 근데 그게 일반 건축물이고 구조물이었으면 그럴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이게 부가적인 거니까 좀 덜
덜 안전하게 지어도 된다. 예. 그런 인식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 지으면 될 일입니다. 안전하지 않게 지을 거면. 예. 네,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저런 데서는 예를 들면 그냥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 스프링클러 같은 이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일차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데 네. 아예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방음 터널은 네.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지하를 산을 뚫어서 짓는 것들만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서 법적인 의무 대상이 안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는 또 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진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하는 것도 있고 설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터널 내 안전시설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도로터널 방지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에 따르는데 그 지침에 방음 터널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구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콘크리트가 아니고 플라스틱 재질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용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성이 많이 취약한 그런 제도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네. 아마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떤 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앞서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는 하셨는데 네. 연기가 있기 때문에 연기까지 고민해서 또 탈출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네. 부분도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재 초기의 판단이 중요한데요. 네. 소화기 정도를 끌 수 있는 정도 화재 정도 되면 그리고 차가 밀집돼 있지 않으면 차량을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차가 정체되기 시작하면 차량을 가지고는 절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반드시 그때는 이탈을 하게 돼 있고요. 터널의 방제 시설도 중간에 유도등과 피난구를 두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차 가지고는 안 되니까 버리고 피난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